일본에서 가장 오랫동안 총리직을 유지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베 신조입니다. 아베 총리는 전후 최장 총리, 통산 최장 재임 기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일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연속 재임 최장 기록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아베는 일본 최장기 총리 기록을 모두 거머쥐었습니다. 2012년 12월 26일에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2799일 동안 연속 총리로 재임했습니다. 아베 총리 이전의 연속 재임 최장 기록은 사또 에이사쿠로 2798일이었습니다. 1차 아베 내각은 2006년 9월 26일부터 2007년 9월 26일까지 총 366일이었습니다. 1차와 2차를 합치면 무려 3165일 동안 총리로 있었습니다. 신기록을 세웠지만 현재의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무려 8년 가까이 이어진 정권이지만 성과는 아무것도 없죠.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권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를 대표하는 용어는 아베노믹스입니다.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경제정책이죠. 한때 경제 지표의 일부를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취업률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청년층에게 높은 지지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연율 기준 27.8% 감소해 전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방역에서도 완벽히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 4월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 신규 환자가 2자릿수까지 감소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일본 방역의 힘을 보여줬다며 자화자찬했죠. 하지만 긴급사태 해제 이후 경제 살리기와 더불어 여행을 장려하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연일 1000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나왔고 최근 한 달 사이에 3만 5천 명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자랑하는 외교에서도 실패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북측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사적 국빈 방문을 성사시키려고 했으나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개헌뿐입니다.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바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반감이 상당합니다. 연속 재임 최장 기록은 세웠지만 아베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유권자의 민심이 사실상 완전히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50% 이상이 연내에 사퇴해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교토통신이 조사한 결과에서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36%로 집계되었습니다. 재집권 이후 최악입니다. 자민당에서도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에서 방위상을 지낸 한 중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해서 국민들이 완전히 질리고 있다. 총리 관저가 무엇을 해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 7년 넘게 이어진 장기 집권에 유권자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패기조차 없다. 대놓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아베 총리의 건강 상태입니다. 총리는 지난 17일 게이오 병원에서 7시간 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병원을 방문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퇴 시기가 사실상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론들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차기 총리를 누가 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던졌습니다. 아베 총리의 수족으로 평가받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아베 총리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베 총리가 언제 사퇴하느냐가 일본 현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닥터시사TV가 빠르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딸리는 기술력으로 굴욕을 맛보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중국은 프랑스에 배를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선박권주에 차질이 생기면서 인도 자체가 연기돼 신뢰도 및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선박 공업 집단은 최근 프랑스 선사 CMA, CGM의 인도 기로한 메가 컨테이너선 9척의 인도 일정을 일부 물량은 2021년 2월, 나머지 물량은 2020년 12월로 연기했습니다. 중국 조선소의 인도 일정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두 번이나 약속을 어긴 셈입니다. 이는 국제적 무역거래 간에 있어 엄청나게 굴욕적인 망신입니다. 당초 2척은 올해 말, 9척은 2020년 인도 예정이었으나 올해 초 9척 모두 2020년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건조 시기를 미룬 계약부는 CSSC가 지난 2017년 컨테이너선 9척의 건조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따낸 초대형 컨테이너선 계약이 업계의 이목을 끄는 조선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현대중공업이 수주전에 참여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일감 확보를 놓고 중국 조선소와 막판 경쟁을 벌였으나 CSSC가 최종 승리하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해당 선박 수주로 국내 조선업계는 물론 글로벌 조선업계에 판도를 뒤흔들 변곡점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조선소가 중국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수주를 빼앗긴 건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조선소는 기술력이 미흡해 고부가가치 선박을 건조할 수 없어 벌크선, 중소형 컨테이너선 등 저부가가치 선종에 주력해왔습니다. 기술력이 낮아 글로벌 선사들의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의뢰도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해 고부가가치 선박이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인도 시기를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중국의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박 건조 인도 일정 연기는 CMA, CGM 계약권 외에 또 있습니다. CSSC 산하 광저우 웬청 역시 아이슬란드 선주사 아임스킵을 위해 건조하고 있는 2150 TEU급 컨테이너선 부르아로 인도를 연기했습니다. 광저우 웬청의 인도 연기는 선박축 발전기 문제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소재 발전기 제조사의 문제지만 중국 조선소 전체가 총괄해 선박을 건조하는 만큼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럴 줄 알았다면서도 중국의 선박 인도 연기가 한국 조선소들이 LNG 연료 추진 일반 상선 신조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이유를 부각시켜준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조선업계가 짱이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조선업계도 그동안 불황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업체들은 기술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수준난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 빅3가 액화천연가스 LNG선 기술 개발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국제 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LNG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LNG선 건조 분야 세계 최고지만 확실한 기술 우위로 중국의 저가 공세를 따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미국에서 열린 세계 3대 가스 전시회인 가스텍 2019에서 LNG 분야 신기술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적인 성급 회사인 영국 로이드 성급으로부터 독자 개발한 LNG 화물창인 하이맥스에 대한 설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LNG 운반선은 기술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끓는 점이 마이너스 162도인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유지한 채 운반하려면 LNG 화물창을 극저온 및 고압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건조해야 합니다. 일부 자연기화되는 천연가스를 다시 액화하거나 선박의 추진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력도 필요합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소개된 LNG 신기술과 하이맥스의 설계 승인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LNG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성급과 협업하여 LNG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는 한편 미래 선박 연료 및
추진 시스템 기술을 개발해 선박에 탈탄소화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LNG 화물창 설계 기술인 솔리더스에 대해 실제로 LNG 운반선 적용에 적합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회사의 LNG 기술력이 시장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LNG 연료를 사용하는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독자 기술인 LNG 연료 공급 시스템, 연료 절감 장치 등이 적용된 고효율, 친환경 선박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 같은 기술력 때문에 최근 LNG 연료 추진 선박 10척을 한꺼번에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LNG 연료가 떠오르고 있고 앞으로 중국을 향하는 모든 상선들은 LNG 추진선으로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중국 조선업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고려하며 LNG 추진선의 사업기에는 결국 한국 조선업계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희소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이번 달 카타르 노스필드 가스전 확장 사업에 투입될 LNG선 수주를 위해 카타르 국영기업 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엄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카타르 페트롤리엄이 발주할 LNG선은 40척으로 지난해 LNG선 발주량의 절반이 넘습니다. LNG선 한 척은 대략 2억 달러 규모로 카타르 페트롤리엄의 전체 발주액은 80억 달러, 약 9조 5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국내외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수주전을 한국 조선업계의 3파전으로 예상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회사들끼리 선의의 경쟁으로 전세계 조선업계를 쓸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꼽히는 LNG선 건조 기술력에서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화물창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100% 화물창에 집어넣는 완전 제카 시스템에서 앞서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반 벌크선의 가격은 한 척당 2,500만 달러에 반해 LNG선은 한 척에 평균 2억 달러에 이릅니다. 수익성이 다른 선박보다 좋습니다. 조선업계가 LNG선 수주에 목매는 이유입니다. 기술력이 필요한 LNG 선박이 있어서는 국내 3사의 경쟁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중국 조선사들이 뒤쫓는다고는 하지만 LNG선 같은 특수선박 제조 기술력은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독점에 가까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력들은 결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 30척 24억 달러의 LNG 추진선을 수주했습니다. 2016년 한 척 수주를 시작으로 2017년엔 6척, 2018년엔 11척, 올해 12척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11만 4천 톤급 LNG 추진 대형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이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종별로 보면 11만 4천 톤급 원유 운반선 13척을 비롯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 PC선 4척, 18만 톤급 벌크선 4척, 5만 톤급 소형 벌크선 1척, 로로선 2척 등으로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그리스 선사 캐피털 마린타임으로부터 LNG 연료 추진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14척을 수주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건조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건조 계약을 따내기 위해 막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건조가 완료된다면 세계 최초의 LNG 추진 VLCC가 탄생하게 됩니다. 총 계약 규모는 15억 달러, 약 1조 7,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를 연료로 한 원유 운반선 10척을 7,513억 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아직 수주한 물량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친환경 스마트 선박 기술은 뒤지지 않는다는 게 중론입니다. 최근엔 중국과 싱가폴 등 스크러버조차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이 잇따르면서 LNG 추진선으로 새로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현재 중국 조선업은 올해 수주 실적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에서 건조 중인 LNG 추진 컨테이너선이 제때 인도되지 못하고 2차례 인도가 지연되면서 개망신을 당했음 우리나라에 뒤처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심지어 그 연기된 선박들도 결국 한국으로 오게 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